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이 뭘 하든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업이나 어떤 일을 하든 다각적인 사고가 필요한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직업병처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될 것 같아라는 거를 코딩을 하다 보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짜면은 이런 기능이 실행이 될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짜면 항상 버그가 발생하고,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능력들을 더 많이 이렇게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사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짜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은 좀 더 그게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자꾸 발달해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분야든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런 안경을 내가 만들어서 내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를 알려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좋은 안경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가진 디자인적인 뭐 취향이 보통 어떤 브랜드가 먹힌다부터 어떤 세대는 어떤 걸 좋아한다부터 되게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개발할 때는 어떤 상황에 어떤 알고리즘이 이렇게 등장하게끔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되게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수학적으로 되게 수학적이라고, 애초에 다 수학이니까 개발 자체가 변수라는 것도 애초에 수학 용어고, 그래서 이제 뭐 수학, 그렇다고 해서 막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수학 다 암기하는 수학이 아니고, 이제 물 흘러들듯이, 뭔 소리야, 이거. 이게 앞니가, 아무튼 물 흘러가듯이 좀 되게 자연스러운 수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해봐야 돼요. 그 변수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부합했을 때 어떤 실행을 해라, 이런 게 계산이 되게 빠르단 말이야. 근데 이런 능력이 좋아지면 창업할 때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긴다면, 조건문처럼 어떤 경우가 생긴다면 이렇게 처리하겠어라는 사고를 미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직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적 사고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개발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되게 감정적인 사회고, 사람들이 이제 뭐 남 앞에서 선동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잘 먹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학자들이나 이렇게 훨씬 더 정확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는 사람들이 크게 성공을 하는 걸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말빨이죠. 확실히 말해서 말빨하고 글빨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팀노바만 봐도 아시겠지만 사실 올해 5천 미만이 아예 없는데, 졸업생 중에 미만 자체가 아예 없는데 거의 30명 넘게 모든 졸업생들이 다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은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근거는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글빨, 감정빨 이런 걸로 이게 마치 잘못은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그 글빨. 근데 잘 보면 논리적 허술함이나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근거는 없는데 문제는 그게 먹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기레기라는 애들 때문에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특정 유튜버들 근거 없이 어떤 까내리는 그런 컨텐츠 해가지고 막 어떤 자영업자 망하게 하고 뭐 이런 케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제가, 아무튼 저는 좀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들 약간 혐오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좀 안 맞아요. 피곤해요. 감정적인 사람들 피곤해. 말해봤자 막 말 섞기도 싫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를 깊게 잘 안 가지려고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되게 모순이 있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래야 이제 문제 해결이 잘 되거든요. 근데 웃긴 건 정말 많은 CEO들 있죠. 뭐 아마존 빼고 뭐 손정희 씨 같은 경우도 소프트뱅크로, 지금은 뭐 그냥 사업가 이미지지만 옛날에만 해도 샤프 전자사전을 자기네들이 만든 전자사전을 팔아가지고 할 정도로 코딩 잘하셨어요. 그런 분도 그렇고,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공한 CEO들 중에 어렸을 때 코딩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IT 쪽에서. 마크 주커버그도 원래 코딩을 되게 잘해서 윙클보스 형제가 이제 이런 뭐 명문대 학생들과 어떤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그런 뭐 페이스북의 시초죠.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다가 페이스북이 탄생하게 된 거고, 그리고 페이스북 말고도 지금 많은 CEO들이 다 개발자 출신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이유는 계획적 사고에 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적 사고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제가 교육을 하면요, 그 계획적 사고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무엇을 실행하고,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면 이런 걸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2개, 3개인 거잖아요.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근데 개발자는 익숙한 사고지만,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교육하다 보면은 이거를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어색한 거야. 일상에서 그냥 대충 살았는데, 계획적 사고와 그리고 그 조건을 나눠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근데 사업가는 만약에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왔는데, 그 시장에 나왔을 때 뭐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개발자들한테 너무 쉬운 거지. 그리고 어떤 게 최종적으로 먹힐지 실용적인 사고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뭐 코딩 되게 잘했던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딩적 사고를 기반으로 두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을 때 정말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반인처럼 안 봐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게 명쾌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쟤네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에서는 잘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나도 한 번씩 생각해봤어. 내가 혹시 인구의 그 1%가 있다는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이코패스라고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아닌갑다 싶은데, 가끔 보면은 감정에 미배되는 되게 냉정한 판단을 할 때가 많다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도 막 저도 바보가 아닌지라, 제가 막 연봉을 고만고만하게 보내고 국비 지원해가지고 그냥 다들 뭐 무료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교육하고 그러면은 욕 안 먹을 거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나를 믿고 와준 친구들이 고연봉을 원하고, 그리고 애초에 나도 그런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이걸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은 대학에 충실한 거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충실한 것처럼, 각 이런 교육기관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그냥 적당히 동네에서 배우는 학원이랑 진짜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인 학원은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그건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제빵학원이랑 일본 뭐 동경제과학교 뭐 이런 것처럼 세계적인 학교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팁노바는 그런 걸 지향했을 뿐인데, 그게 참 웃긴 것 같아. 그래서 고연봉으로 계속 보내고 있고, 아무튼 뭐 기다려보세요. 뭐 어차피 그거 부정해봤자 뭐 본인만 더 힘들어질걸? 근데 아무튼 계속 고연봉으로 보낼 거라서. 그리고 지금 내부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진짜, 저도 뭐 지금 한 20 몇주 모셔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약간 싸대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근데 공부할 때는 그때 당길 때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나오는 보상 내가 다 갖는 거니까, 내가 더 실력 많이 갖고 내가 가르치는 애들 더 많이 잘 되고 더 우수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으니까, 막 그런 게 다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공부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든 뭐 안 하겠다고 막 제발요, 쟤는 뭐 금수저라 저렇게 편히 하잖아요. 저는 저렇게 편하게 부모님이 밀어주지 않아서 저는 이 분야를 아예 안 할 거예요. 그거 존나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시작 지점이 조금 더 불리하다고 해서 그 분야를 하고 싶은데 안 한다? 내가 쟤를 이기지 못해서? 아니 근데 진짜 스포츠 빼고 누구 이겨야 되는 분야가 도대체 몇 개나 있냐고. 스포츠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일하는데 누구를 이겨야 돼? 물론 이제 거기서 제일 잘하면 기분은 좋겠지. 근데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되게 피곤해. 뭔가 진짜 나는 되게 웃긴 게, 창의성을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쟤는 금수저다, 뭐, 나는 뭐, 애초에 뭐, 재능 만족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창의성을 그쪽에 다 써. 그렇게 자기가 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정도의 그런 창의성을 보여줄 거를 차라리 그냥 공부하는 데 쓰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서 현실은 결국엔 방구석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로또처럼 갑자기 내 인생이 바뀌길 원하는 거지. 아니면
알잖아. 솔직히 개발할 때 흐리멍텅하게 개발할 때는 몇 개월을 해도 개발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되게 명확하게 내가 모르는 개념부터 딱딱 찾아가지고 개발하다 보면은 이렇게 명쾌할 수가 없거든. 물론 그 과정이 존나게 힘들지. 이 문서 왜 이렇게 써놨냐. 문서 존나 어렵네. 예를 들면 막 GCC 같은 거 있잖아요. GNU에서 컴파일러 만든 거 걔네 문서 봐봐요. 1980년대부터 만들어 온 문서라 존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서 딱 보면은 와, 씨, 진짜 너드들 존나 짜증난다 이러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아는 용어들, 모르는 용어 하나씩 정리하면서 보다 보면 정리돼요. 결국엔 인간의 면역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어. 나 옛날에 그 형 보고 존나 웃겼던 얘기 있었잖아요. 막 자기는 운동을 하면은 간 수치가 확 올라가서 안 된대. 운동 어디서 했냐. 사실 운동 조금은 다 하잖아. 의사들도 권고해요, 심지어. PT 받아가지고 개빡세게 하는 PT부터 시작해놓고서, 그러고서 자기는 운동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니 솔직히 운동을 누가 처음부터 PT부터 해. 그럼 PT부터 할 수는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PT부터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형 그냥 아령 같은 거 하루에 10개씩 천천히 조금씩 하시면서 근육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래. 자기는 간 수치가 높아져 절대 안 된대. 처음부터 개빡세게 해놓고서. 그러면 평범한 사람도 간 수치 올라가거든, 운동하면. 뭐 그런 식이야.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논리도 안 통하고 답정너야. 요즘 사람들 그게 더 심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애초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뭐라고 하면 그때 그럴 때마다 그냥 그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저랑은 안 맞네요. 이래 버리거든. 그러니까 말하면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계속 좋아. 그러면은 내 말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상관없다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 사회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 근데 IT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코딩적 사고 자체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은 감정이 없어요. 수학 자체가 어떤 문제를 1 더하기 1을 하는데 저 친구가 불쌍하니까 1 더하기 2로 해서 빵을 2개 줄 걸 3개 주고 그러지 않거든? 그건 감정의 문제거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엔 어떤 사람한테 돌아가는 빵의 개수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IT 업계가 잘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계산이 명확하거든. 어떤 정치처럼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여론에 의해서 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매력인데, 이제 그런 사고가 발달하니까 결국에는 그들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요. 세상은 그러니까 멍청하면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떤 자아 성찰을 되게 많이 하는 반면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그런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주변에 보면은 언젠가 그런 적도 있었어. 나한테 내가 어디 이렇게 외국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해외여행 처음이라고 형 저 좀 알려달라고 그런 어떤 친구가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오면은, 그 친구가 근데 이제 고시원에 살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워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고생 많이 해서 오면 형이 좀 많이 사줄게, 밥도 많이 사주고 그럴 거니까 좀 비싼 건 형이 사주고 그럴 테니까 와서 형이랑 같이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고시원에도 산 적도 있었고 서울대 고시촌 중에서 산 중턱에 있는 데서 산 적도 있었고, 초반엔 돈이 없으니까, 20대 초반 중반에는. 그러니까 그때 고생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얘가 좀 안쓰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태국에 왔어요. 그래서 태국 와가지고 방콕에 우리 숙소 근처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왔는데, 저도 몰라. 어떤 음식이 좋은지도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데 그냥 억측해가지고 저거는 맛이 이럴 것이다, 저거는 이럴 것이다, 태국 음식은 나랑 안 맞을 것이다, 그 지랄들 하는 거. 어디 가보지도 않고 거기 가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 온 애가 조사도 안 하고 공항에서 이제 방콕 시내까지 오는 것도 지대로 몰라가지고 택시 타는 데서 2시간 헤매는 그러니까 수준의 애가 그래요. 기가 막힌 거지 나는. 그래가지고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신념을 가지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느낀 게, 이게 저런 이상하게 근거 없는 똥꼬집,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똥꼬집을 가지고 있으면 저 굉장히 본인의 삶을 본인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구나. 저 친구가 나이가 그렇게 얼마 없는 친구 아니야. 30대만 초중반 정도 되는데, 사실
뭐 신체 건강하고 뭐 본인이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의사결정만 좀 적당히 그냥 일반인스럽기만 해도 그렇게 막 자기 혼자 지탱하는데 어떤 뭐 투자했는데 크게 사기당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성실하게 일만 했으면 웬만하면 원룸은 다 살거든. 근데 원룸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판단들을 되게 많이 해요. 확실히 취향도 다르고 생각들도 다르고 그리고 지가 지향하는 삶과 또 그게 너무 달라. 자기 합리화에도 너무 특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인 상태에서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족발집을 창업을 했어. 그러면 족발을 만들었는데 손님이 맛이 없대. 아, 나는 맛있다고. 원래 족발은 이런 거라고. 이런 맛이 전통의 맛이라고. 막 이러면서 빡빡 우긴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난 진짜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웃겨. 막 그리고 막 자영업자들 중에 존나 웃긴 게 막 보면 어디서 막 옛날에 그 아는 형이랑 술 한잔 하려고 그 골뱅이 집에 갔단 말이야. 그 골뱅이에다 소면 이렇게 나오는 집에 갔는데 누가 봐도 여기는 사장님들이 부부야. 근데 누가 봐도 부부싸움을 한 티를 겁나 내는 거예요. 막 표정 막 썩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주문받을 때 되게 불친절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 뭐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런 거를 이제 막 장사에 투영해서 이제 오픈 얼마 한지도 안 된 곳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창업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간 사람들은 뭐지? 누가 봐도 저 사람들 싸웠나 보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지도 않아. 그리고 막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뭐 몫이 좋은 것도 아니야. 나름대로 약간 변두리고 이제 음식점은 보통 1층에 있는데 1층에 있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 여기 존나 망하겠다. 여기 와서 가격이 싸지도 않아 심지어. 그래서 아 별로다. 음식 나오는 속도도 되게 느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정성이 들여서 맛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걸 빨리 캐치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주문한 메뉴가 빨리 나오는 걸 선호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조건문 하나를 딱 두는 거야. 그리고 소비자는 그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즐겁게 아는 지인이랑 여기서 적당한 사장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맛있게 먹고 가고 싶을 뿐이고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가 맛있다 맛이 없다라는 거를 정하는 척도는 개발자스럽게 생각하면 카운팅 시스템이 있겠죠. 10명한테 먹여봤는데 10명이 맛있다더라 하면 보편적으로 맛있는 거겠죠. 근데 막 10명이 먹었는데 한 2명만 맛있다고 하면 이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설문,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 학습에도 이런 게 되게 많아. 데이터 분석에도 그렇고. 의사결정의 확률을 높일 때, 이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맵 리두스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키워드에 대한 카운팅 개수를 세서 그 확률을 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음식점 하나만 창업해도 이 어떤 개발자스러운 게 있으면 훨씬 계산이 좋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극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진짜 사업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역시 여기 근처 상권을 할 때 이렇게 카운트 재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20대 여성만 지나갈 때 자기네들이 대상이 되는 그런 소비자가 지나갈 때 카운팅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나 그런 돈 되게 많은 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감정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특수는 오래 못 가요. 소비자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명확하게 계산하고 가장 수치화시킬 수 있는 직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발자라고 생각해요. 그 개발자의 매력이거든. 그래서 개발자적인 사고, 그러니까 개발자 할 때도 잘 못했던 사람은 창업할 때 과연 잘할까?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짜 개발자를 잘하던 사람들은 뭘 하든 잘하더라고.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약간 좀 너드 같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바보 같아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도 솔직히 막 껄렁껄렁 하면서 너드처럼 껄렁껄렁 하면서 막 그냥 겉멋 만든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런 공대, 특히나 그 개발자적인 사고가 훨씬 뭔가 해결이 잘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엄청난 부자들 중에 의외로 개발을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뇌라는 게 그만큼 이런 개발자스러운 연산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뇌가 그만큼 많이 발달하고 어떤 계산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으로 되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개발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개발 공부를 항상 좀
이렇게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많이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유튜브 무료 강의든 뭐든 좋으니까 어떤 개발자스럽게 사고하는 거는 정말 저는 강추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든 사실 실패 확률을 많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잘 된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실행을 했고, 뭐 팀노바 학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 좋았던 경험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개발을 하면 단순히 개발 기술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도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지금 노력하시는데 힘들더라도 조금 더 그런 생각하시면서 다 마음을 다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력의 가치가 훼손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합리하고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서도 자기 합리 계속 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막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성적인 매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 어떤 뭐 40대 노총각이 이거 시장이 문제라서 내가 애인이 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결국엔 그 시장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빨리 발견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애초에 그냥 독신으로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애초에 그런 게 원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그 뭐 대부분의 독거 노총각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런 걸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 원하는데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안 되겠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이성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계산 못하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사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가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고가 받쳐진 상태에서 감정이 같이 가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졸업을 시키지 못하면 1년에 그래도 한 3, 40명 정도는 졸업을 시키는데, 3, 40명의 친구들이 다 웃고 행복하고, 우리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제자들 보면 뿌듯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저는 응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이지만 그런 좋은 감정도 있지만, 애초에 일단은 그건 그거고 개발을 잘해야지, 개발을 못하면 민폐다 이런 생각 갖고 애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좋고 결과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위아더 월드가 되는 거지. 그렇게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면은 그건 진짜 로또라도 최소한 산다 하면 뭐 로또를 바라야지. 근데 그런 느낌이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오늘도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진짜 하루하루가 잠도 막 부족하고 막 그러다 막 지쳐 쓰려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너 코딩 해야 돼 이러면서, 코딩 잘 칠 때는 진짜 많이 그러거든.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뛰어난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다각적으로 더 재밌는 사고, 그래서 인문학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심리학도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영상을 틀어놓고 코딩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아니면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막 틀어놓고 리디북스 같은 걸로 보고, 그러면서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는 거는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이 생기고 더 많은 해안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친구들을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래서 결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 근데 대중들의 시선이, 노력하는 선생님을 원하니까 그런 게 원하고, 나도 그게 내가 체력이 되는 한에서는 더 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릴 거라고 항상 믿고 있고요. 그리고 더 특별한 삶을 살겠죠. 저는 그게 좋고, 뭐 취향의 문제겠죠. 뭐 난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변두리에서 뭐 식물 키우면서 뭐 그렇게 소소하게 사는 게 되게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나는 그냥 자본주의적으로 살고 싶거든. 돈 많고, 돈 많아서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면서 일할 때는 내가 키운 친구들은 엄청 잘하고, 그래서 서로 막 좋고 하하호 웃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그래서 상위 클래스로 다 보내고 싶고, 그게 가장 좋아요. 이게 보면 막 비싼 옷 입으면 사치스럽고 잘못된 거고, 근데 웃긴 거는 뭐 부자들은 되게 못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 부자들처럼 자기들도 다 되고 싶으면서 못돼서 안 하는 거면서 그걸 가지고 그것도 웃긴 것 같아. 그런 모순은 항상 이겨내야 돼. 모순 같은 거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런 개발자 논리적인 사고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